학부모 상담 및 마케팅입니다. 오늘 발표할 건요. 일단 성공하는 마케팅, 타겟 설정, 꼭 해야 할 4가지, 성공하는 상담 기법, 그다음 Q&A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마케팅을 위해서는 그 전 달에는 제가 씨앗 뿌리기 전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씨앗 뿌리기는 그 전에 강의를 들으시면 좀 참고하실 것 같고요. 광고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지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이 논에 물대기라고 하잖아요. 혹시 물대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이게 논에 물대기 권법이라고 했는데 논의 물대기가요, 물만 밴다는 물을 넣는다는 것보다요, 땅이 충분하게 촉촉하게 만들어지고, 왜냐면 말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겨우내 얼어 있었고, 그렇게 딱딱해진 땅에다가 이제 벼들을 심어서 싹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딱딱하면 올라오지 않겠죠, 싹이. 그래서 충분히 촉촉하게 만들어주면서 부드럽게 하고, 물을 채워서 흙을 연하게 만들어주면 그 물을 심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전단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겠지만 그런 다음에 또 기초를 좀 다지면서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원장님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블로그를 계속 포스팅을 1일 1%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블로그를 만든 지 되게 오래됐었는데 지수가 되게 많이 하락했었어요. 하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는 원장님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100일 동안 매일매일 1% 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이게 100일 동안 하는 게 매일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포스팅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가서 품앗이를 또 해야 돼요. 그렇게 매일마다 하다 보니까 지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저품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품질인 블로그를 올리기까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매번 그 네이버에서 이 로직을 좀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로그 그 네이버에서 그 로직은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개를 몰아서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매일은 못 하더라도 한 2, 3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올리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 홍보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우리 학원만의 특별함, 그리고 나를 상품화하거나 나를 패키징 포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되게 겸손하잖아요. 동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뭐 내 자식 그 좀 잘한다 이렇게 자랑질하면 욕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유 우리 애 못해요 막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근데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나의 잘난 점, 내가 잘하는 우리 학원만의 그 특별함을 누군가에게 알리는데 그냥 알아주진 않잖아요. 내가 알려야 되겠다. 내가 포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한 번씩 툭툭 어머님들한테 학원 이게 상담을 할 때라든지 전화 통화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도 그 블로그를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독서하는 수학쌤으로 우리 학원 관련된 거. 근데 사실은 지사장으로서의 그 홍보도 지금 여기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버리기는 어렵더라고요. 지금 하나 새로운 긍정성공 박원장으로서 지금 블로그를 하나 더 파가지고 이제 지사장으로서의 그 홍보,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다른 정보들, 교육 정보들 이런 걸 올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지수 올라가고 그러면 상위 노출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저의 타이틀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냥 수학쌤, 박원장 이거보다 수식어를 꼭 넣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할 때도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교구 수업할 때 뭐 작품을 만들고 이건 뭐야? 나비요. 이게 아니라 어떤 나비. 뭐 팔랑팔랑 날갯짓을 하는 나비 이러면서 문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들을 그냥 일련의 활동들이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매 수업마다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 블로그 할 때도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도 이런 수식어를 해서 정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지만 독서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좀 약간 각인시켜주는 거죠. 독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저희 학원에 들어오시면 입구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어머님들 대기하시는 공간이. 그 공간에도
신문을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책 같은 거를 좀 교환하면서 그 달에 어머님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것들 책들을 이렇게 좀 하나씩 한 권씩 이렇게 비치해놔요. 그럼 어머님들이 안 읽으실 것 같지만 읽으세요. 한 시간 정도 기다리시면서 핸드폰 대부분을 많이 하시지만 만약 관심이 있는 그 문구가 있다. 그러시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막 뭘 껴놓는다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아, 읽으셨구나. 이런 확인을 해요. 그래서 학원 곳곳에다가 책을 비치하면서 아, 이 학원은 저는 이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장님들 교습소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수학 교습소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노출해 주시면 좀 약간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라면 제가 또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들이 제가 좀 대단한 거를, 대단하다라는 거를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조금 그렇잖아요. 쑥스럽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사장이니까 원장님들 교육을 한다. 오늘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저는 그 교원 자격증이 있어서 예전에 학교에서도 근무하긴 했지만 코로나 걸리면 학교도 못 가고 막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인력 풀에 제가 이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대체 근무를 한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엄마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학교라는 곳은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그럼 약간 신뢰도가 또 높아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원장님들 중에 책을 쓰시는 원장님이 있다면 그거는 가리지 말고 좀 외부로 오픈을 하는 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요즘에 좀 약간 재수 없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못하는 것 빼고 다 잘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나를 포장해서 나를 상품화하거나 우리 학원을 포장해서 학원을 좀 상품화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보를 할 때 타겟 설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소비자를 구분했을 때 이 네 개의 계층이 있다고 해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 그림 어디서 따왔는데 어디였는지 좀 기억이 안 나요. 출처를 밝히지 못하네요. 죄송해요. 이 고객층이 이게 네 단계로 하는데요. 상위 3%는요, 어떤 거냐면 그냥 난 지금 당장 돈을 지불할 마음이 있어. 이런 고객이에요. 이게 100% 중에 3%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니즈를 갖고 있죠. 나는 지금 당장 미국 코트를 살 거야. 이런 것처럼. 또는 나 당장 우리 학생, 우리 아이 학원에 등록시킬 거야. 바로 결제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위 3%. 정말 희박하죠. 조금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보를 좀 약간 미래를 위해서 한 달, 두 달 뒤를 위해서 서치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 이사할 예정인 어머님들이 한 3개월 전부터 전화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B그룹. 그래서 7% 정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10%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이 C 고객인데 여기가 30%예요. 좀 여기가 좀 많죠. 이거는 이제 문제 인식을 시작했어. 예를 들면, 아, 우리 애가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수학을 예를 들자면 3단원까지도 뭐 그냥 한 70점, 80점 나왔을 때, 아, 괜찮아,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5단원, 6단원 같은데도 여전히 70점, 80점대야. 그리고 이제 애가 이제 토로를 하죠. 수업을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런 말들을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인식을 시작하죠. 조금 약간 늦었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30%나 존재해요. 그러면 A, B, C까지가 거의 40% 정도 되고 나머지 이 하단에 있는 60%의 고객이 네 번째 계층인데 여기는 아예 관심도 없어. 학원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살 가망성이 거의 없고 관련성도 없는 사람들을 60%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객들을 타겟으로 홍보를 해야 될까요? 이 네 번째에 있던 60% 고객 말고요. 나머지 40%를 갖다가 구분했을 때 ABC 중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세 계층 중 ABC 그룹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3% A계층 또는 B계층 또는 C계층. 저는 처음에 이거 C계층 30%니까 여기를 타깃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A, B, C 모두 다 우리의 타겟이겠죠. A를 어떻게 당장 지불할 생각이 있으시는 어머님들 어떻게 저희가
배제하겠어요. 당연히 B계층도 마찬가지고 C계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 B 모두 다 우리의 타겟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저는 몸이 하나잖아요. 만약에 저랑 똑같은 사람이 복사한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뭐 너는 다 A를 맡아 나는 B를 맡고 너는 C를 맡을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떤 걸까요? 자, 그 방법은 일단은 다이렉트 마케팅이 가장 아웃풋이 가장 많다고 해요. 다이렉트 마케팅이란 건 어떤 걸까요? 보통은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고객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 학원을 검색하지 않는 한 모르시죠, 학부모님들이. 인스타도 마찬가지죠. 그 해시태그에 걸려야 뭐 검색을 했을 때 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직접적이고 빠를까? 그럼 직접적인 마케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시죠? 뭐 고객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도 하루에 한 두세 번은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할까요?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서 그 마케팅을 왜 할까요? 이 다이렉트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이래요. 근데 잘 저도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 저도 지금은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100만 원인가 주고 그 홍보하는 블로그 홍보해주고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낚이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저 같은 경험 있는 사람은 50명, 뭐 50명은 뭐 아예 전화를 끊겠죠. 근데 그 중에 5% 아니면 요 3% 저는 이 3%였나 봐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7%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7%의 사람이 저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몇 명이라도 걸리면 돈을 지불했으니까 돈을 벌겠죠. 그러면 우리 학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마케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고 내가 먼저 고객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많이 하는 게 전단이죠. 전단 대부분 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거 다 버린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냥 안 할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에 제가 강의했던 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명 중 보세요. 또는 가져가서 집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가 버리지 않고 어느 순간 보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등록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한 명 때문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저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해야죠. 내가 홍보로 그 돈을 뭐 알바비를 쓰든 전단지를 썼든 어쨌든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또는 30만 원까지 썼다고 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원비가 21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한 명만 들어와도 본전 뽑아요. 한 달만 하더라도, 한 달만 하고 그만두더라도. 그럼 그 아이가 1년을 다니지, 2년을 다니지, 3년을 다니지 모르죠. 그 다음에 그 아이로 인하여서 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3%의 이 A계층도 봐야 되는 거고, B계층도 봐야 되고, C계층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일단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야 되고, 찾아오는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가 그 홍보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뭘까요? 블로그 방금 전에 했던 플레이스나 블로그는 좀 뒤에 얘기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을 해야 오죠. 근데 인스타랑 블로그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블로그는 전국에 누구든 검색해서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키워드가 중요하죠. 어떤 키워드를 써서 검색해서 들어왔냐. 이건데, 근데 블로그로 들어와서 지수가 많이 높아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금 하시면 아마 그런 안 나올 거예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올리셨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확 높아졌을 건데 이제 그걸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걸 뚫고 올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하셔도 올라가겠죠. 항상 이슈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코로나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블로그 지수를 올렸던 경험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수를 올려야 돼요. 근데 어쨌든 검색에서 키워드에 좀 상위에 노출이 돼야 검색어를 딱 쳤을 때 상위 한 5개 정도 그것들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은 뒤에까지는 잘 안 봐요. 그래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저희 학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당근마켓이에요. 동네 사람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선점 효과를 하겠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입주 아파트의 공부방.
공부방 주위에 학원이 없어. 그러면 제일 가까운 동네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우리 바스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타겟이기 때문에 빨리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학원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당근마켓은 가장 가까운 타겟이에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들 내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단골 맺기라는 게 있어요. 단골 맺기를 하면 뭐든지 그러잖아요. DB 확보가 돼야 돼요. DB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아시죠? DB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단골 맺기로 하면 그분들한테 무료 알림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돈 내잖아요. 유료 문자 같은 경우 돈을 낸단 말이에요. 뭐 70원, 80원 한 건당 70원, 8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한 건당 나가긴 하지만 이렇게 긁어놔야 됐더라고요. 몇만 원씩. 그러면 이건 무료로 알림을 보낼 수도 있으면서 무료로 또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학원에 결제할 확률이 높겠죠. 일단은 지수를 높여서 많이 유입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는 구매 전환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결제,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자, 인스타그램은 사실 음식점이나 이런 뭐 이렇게 좀 사진으로 보여지는 거를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는 사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전국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학원에는 맞지 않으나 어머님들한테 뭐 링크나 동영상 사진 같은 거를 링크를 보내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되게 많이 올려야 돼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긴 하셔야겠죠. 릴스를 노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상단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릴스 노출하면서 스토리 함께 공유되는 거 체크하는 거 아시죠? 체크 모르시면 거기 옵션에 보시면 있습니다. 스토리 함께 공유하는 게 노출 효과가 높습니다. 하루에 모두 다 많이 올리는 것보다 일단은 하루에 한 건이라도 올리게 하셔서 예약 설정하셔서 어느 날 하루 나 오늘 필 받았어 홍보해야지 하시면 예약 설정해 놓으시고 올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플러스는 당연히 기본이에요. 어머님들이 만약에 독수리 에듀라는 우리 저희 학원 이름이에요. 독수리 에듀 학원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거기에 세팅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죠. 거기 보시면 그 학원장, 사장님 말씀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도 매달마다 우리 학원이 뭘 하고 있는지 이벤트나 뭐 홍보 아니면 우리 방학 그 특강 같은 거 그런 거 세팅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 연동보다 블로그 연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그 다음에 공지 및 쿠폰 같은 것도 거기다 올려놓으시고 활용하시면 뭐 상담 예약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상담 예약 받지 않고 어머니들 그냥 불쑥불쑥 오시기도 하지만 예약하신 분들 쿠폰, 검사 같은 거, 테스트 같은 거 해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내방하시는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는 당연히 상위 노출이 되어야 되고 상위 노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전환이 돼야 돼요. 전환 고객이라는 거는 내 진짜 고객이 된다는 거죠. 결제하는 고객. 그 다음에 블로그에 보시면 템플릿 이용하는 게 있어요. 매번 나 하기 귀찮은데 우리 학원 지도도 올려야 되고 전화번호나 저 같은 경우 오픈 채팅 그게 매번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거를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템플릿이 저장된 걸 그냥 해두면 저는 딱 그 폼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수학에 대한 폼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는 문해력에 대한 폼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 가지 폼을 만들어 셔가지고 그거 할 때 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시간이 그래도 한 3분에서 5분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 어려울 게 없는 게 요즘 챗 GPT 무료로 사용하더라도 되게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 그냥 왜 우리 학원 잘 안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입 문의가 없을까? 왜 퇴해가 생길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또 저 원장님은 왜 학생이 많지?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필기를 해 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약간 브레인스토밍처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의 계획, 한 달 계획, 한 주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처 학교 정보는 반드시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
공시되어 있는 것들을 항상 살펴보시고 학생 수나 전입 전출이나 학사 일정, 이거 가장 중요하죠. 학사 일정.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이어리에다가 꼼꼼히 계획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학원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자, 1년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어린이날, 할로윈, 크리스마스, 나 여기에는 무슨 이벤트를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학교 행사를 체크해야 되겠죠. 입학 졸업식, 여기에 이제 다이렉트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또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고등을 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제가 아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기말 대비할 때 밥도 해주고, 떡볶이도 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들 단순하고 그때 제일 많이 먹을 때라서 그게 또 아이들이 우리 학원은 뭐 이런 것도 준다 하면서 좀 자랑할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장 선거, 체육대회, 교내대회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셔서 아, 나는 이런 것들 할 때 뭘 홍보를 하지? 아니면 우리 학원에서 무슨 이벤트를 하지?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반에 회장 선거 하잖아요. 그래서 회장 선거에 출마할 아이들 대상으로 스피치 하는 그거를 쓰도록 해요. 쓰도록 해가지고 제가 첨삭을 좀 해준 다음에 앞에 스피치 하는 거 연습하는 그런 거를 해주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수학도 하지만 문해력도 하기 때문에 문해력이 글씨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발표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피치 학원도 저희 동네에는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스피치도 여기서 해주는구나. 이게 좀 특별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기타에는 100일 성공학원이라고 해서 저는 100일 동안 신청자를 받아서 성공학원을 했었어요. 100일 되게 쉽지 않습니다. 3개월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100권 독서 원정대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길어서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좀 길잖아요. 그럴 때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매일매일 한 권 읽고 독서 뭐 노트 작성하기 이런 것도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 다음에 파이데이, 외부 경시대회 저는 수학을 하니까 뭐 KM이나 또 HM이 이런 외부 경시대회를 하셔서 지금 저도 현수막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그런 상장 같은 거 걸어놓으시면 동기부여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해력 하시는 원장님들은 우리 학원 내에서만 잘하는 이거보다 학교에서 요즘에는 글쓰기 대회가 없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외부 글쓰기 대회 예를 들면 무슨 도서관 서울시 무슨 도서관 주최로 해서 글쓰기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얻으셔서 이런 대회에도 출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휴가지에서 책 읽기, 가족이 책 읽는 걸 뭐 사진 찍어서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걸로 해서 뭐 이렇게 치킨 쏘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베라 쿠폰 같은 거 보내기 이런 이벤트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작가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작가님을 초빙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8월 달로 예약을 해놔서, 아, 이 학원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사실 학생이 잘 모이지는 않을 것 같은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학원은 이런 것도 해 라는 거를 좀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로 제가 준비를 해서 8월 달에 할 예정인데 아직은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자, 상담 기법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무료 테스트로 내방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한테 저희 여기 안 다녀도 좋으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오신 분은 그냥 오시지 말라고 한 적도 있어요. 얘는 안 와도 될 것 같은데요. 그 학원에서 안 옮겨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면 오세요. 라고 해서 이제 어머님이 되게 뻘쭘하게 가셨긴 했는데 되게 기분 좋게 가시긴 했거든요. 아, 여기는 무조건 어그로 끌고 막 이렇게 하시라고 하지 않는구나. 그런 좀 저는 그게 제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홍보를 또 해주세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 학생을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거고 세심함 어필.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중학생 애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어서 어머님들과 그런 재원생 어머님들과 그런 대화나 통화나 문자를 되게 많이 해서 좀 다독이는 엄마도 다독이고 학생도 다독이면서 하고 있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던 그 남자아이가 어저께 저 요즘에 수학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울었거든요. 이 우는 이유가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니? 그랬더니 그냥 막 울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난대요. 남자친구인데. 그런데 어쨌든 저랑도 얘기를 했고 어머님과도 얘기를 했겠죠. 뭐 그래서 일단 좀 좋아졌나 봐요. 지금 당장은 좋아졌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
그 나이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드리면 어머님들이 되게 안심을 하죠. 이것도 재원생을 잡아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오시면 블로그나 당근마켓으로 오시면 문해력 검사 해드린다고 하세요. 원래는 뭐 15,000원인데 어머니 무료로 해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이 검사해 주시고 어머님을 검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수준도 좀 어렵다 생각보다는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마만 아까 말씀드렸죠. 보듬기, 감동 문자 쿠폰, 그리고 학생 편 들어주는 걸 저 어머님들께 많이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찐팬 만들기. 최소 3, 4년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찐팬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설 연휴 때 했었는데요. 어머님들께 긴 연휴 힘드셨죠? 차 한 잔으로 당 충전하시고 피로 날리세요. 그래서 제가 선결제를 해놓고 부모님들께 4,000원 이하 음료수 드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경시대회나 또는 저는 이거 단원평가인데요. 단원평가하고 별거 아닌데 어머님들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100점 맞으면 아이들을 국어나 수학 상관없이 이렇게 걸어주면 애들이 여기 앞에서 사진 찍어 셀카로 찍고 가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아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은지 몰랐어요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올해는 여기에 이렇게 3회 연속 이런 것도 붙이고 지금 이건 한 달 전 거라서 그런데 4회 연속, 5회 연속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너무 기분 좋았다고 어머님이 빵이랑 막 음료수 잔뜩 갖고 오셨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쏜다고 그러면서. 자, 우리 학원은 잘 만들어진 상품이며 고객이 2명인 서비스 품목이에요. 이걸 꼭 명심하시고 2학기 하고 그리고 내년 2026년 대비하기 위해서 7, 8월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성공은 내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